자, 북한 김영철이 밝힌 북미 대화 제안과 관련해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요, 북한과의 대화 조건을 단호히 밝혔습니다. 심정수 차장, 어떤 조건을 밝혔습니까? 일단 그 구체적인 얘기는 저희가 해석해 볼 수 있는데, 적절한 조건이 아니면 북한과 대화 안 할 것이다. 네. 적절한 조건이라는 거는 미국이 원하는 방향의 비핵화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핵실험 중단이라든지 도발을 중단할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CVID입니다. 돌이킬 수 없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그런 네. 비핵화. 예를 들어서 이란의 그 IAEA가 들어가서 핵시설이 정말로 무력화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럼, 북한에도 이번에 과거에 그 핵사찰을 했던 방식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을 정도, 그리고 검증 가능할 정도의 핵시설을 무력화하는 그런 식의 비핵화를 할 의향이 있는지를 표명하면 대화할 수 있다. 아까 신인규 대표님 나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런 관점을 견지하는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과의 대화 전제 조건을 명확히 밝혔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미국 행정부, 특히 과거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The Clinton administration spent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They gave them billions. They built things for them. They went out of their way, and the day after the agreement was signed, they continued with nuclear research. It was horrible. He told me it's the single biggest problem that this country has. But they didn't do anything. And it would have been much easier in those days than it is now.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이전에도요, 전임 행정부와는 난 다르다. 특히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완전히 과거와 달리할 것이다라고 여러 번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한 번 그걸 강조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하듯이 그동안 수십억 달러 줬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정부가 더 많이 줬습니다. 미국보다는. 네. 이제 예전에 협상을 보면요, 우리 클린턴 행정부 때로 보면 행동대 보상이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북한 측이 어느 정도 행동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상을 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협정이라든지 9.19 공동선언이라든지 보면 북한이 예를 들어서 핵을 포기를 하면 우리가 경수를 지어주고 종유를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 냉각탑 부수는 장면도 예전에 한번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해왔고, 오바마 시대에는 의도적 무시 전략을 많이 해왔습니다. 사실 네. 북한이 계속적으로 이제 협상을 하자고 했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사실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무시 전략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이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입장에서는 예전같이 그런 것은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죠. 즉, 단순히 그냥 대화를 한다고 해서, 자, 요 정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요만큼 주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확실하게, 자, ICBM 없애겠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핵 문제에 대해서 모라토리움 선언하겠다. 그 다음에 뭐 하겠다. 이런 것을 할 때만이 뭔가 제재를 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접근 방법은 예전 정부와는 완전히 다르게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전제 조건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심정수 차장이 설명한 것처럼 적절한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적절한 조건이 구체적으로 뭔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정수 차장. 그러니까 이 적절한 대화의 조건,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지금 예시가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 하나씩 짚어볼까요? 설명을 간단히 드렸었는데, 실험을 일단 중지하는 겁니다. 테스트를 계속해야지 성능을 이제 개량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실험은 일단 중지를 하고 그런 기간이 한 60일 정도 도발을 하지 않는 기간이 돼야 된다. 그런데 실험만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핵 능력이 어디 가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핵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기술 개발이야 테스트를 눈에 띄게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사찰단이라든지 국제기구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들어가서 직접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검증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수용할 자세가 돼 있어야지 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박사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서 대화의 적절한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것들 중에 어디까지를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북한이 미국이 제시한 조건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대화가 이제 진행될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북한으로서는 이제 아마 핵 동결선에서 타협점을 찾고자 그렇게 나올 겁니다. 핵
동결이요. 예, 동결. 동결이라고 한다면 핵실험 중단, 중지 그 정도입니까? 중단과 핵실험, 7차 핵실험을 안 하고 네. 또 ICBM도 안 쏘고 이와 같은 현 단계에서의 스톱을 말하는 건데 네. 과연 이 상태를 미국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문제가 또 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북한으로서는 지금 미국의 거칠은 그런 그 제재를 눈앞에 두고 전쟁도 대화도 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화는 북한이 마음만 바꾸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만 과연 전쟁도 준비되어 있느냐. 네. 제가 볼 때 북한은 지금 어느 정도 6차 핵실험을 통해서 얻은 약간의 그 핵무기들을 가지고 그것이 종리의 보검이라고 큰소리치고 있지만 군사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의 핵무장력에 비하면 그것은 그냥 부엌에는 부직갱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이런 준비를 북한이 어떻게 설정하고 그게 긍정적으로 나오냐. 여기에 따라 대화 성사 여부는 달려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핵동결까지는 수용할 수 있겠지만 과연 그걸 미국이 인정을 하고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할 수 있을지가 또 관건이 되겠군요. 미국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라 하는 얘기거든요. 네.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그 전 단계가 바로 이제 도발 중지를 하는 것 다음에 그다음에 핵동결을 얘기하자면 핵동결은 현재 검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면 네. 과거에는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해서 이제 오메가 또 원자로를 이제 가동을 해서 거기서 네. 뽑아냈는데 그거면 가동 중지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원심 분리기 돌리기 때문에 원심 분리기는 그 공장 자체가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네. 그리고 땅굴에 얼마든지 숨겨 돌려도 도대체 적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핵동결을 얘기를 백날 해봤자 미국에서는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자, 일단 미국에서는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만이 북미 대화로 갈 수 있는 첫 시작이 열릴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트럼프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군사적 언급. 자, 그러니까 계속 대화를 언급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옵션을 제시하는 걸 잊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트럼프의 항상 하는 말 보면 1단계가 안 되면 2단계. 그렇죠. 2단계는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그런 측면을 보면 지난번에 이제 그 미국의 독자제를 또 추가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보면 결국은 이제 북한의 해상 무역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지금 통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2단계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 2단계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뭐 코피 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 해왔지만 네. 이제 남은 것은 군사적 전략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항상 그걸 일단 배수진으로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화론자인데요. 이 조셉 윤, 미 국무부에서요. 대북 정책 특별 대표를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대화론자로 유명한데, 지금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네. 이건 지금 무슨 의미입니까? 오후에 이 뉴스 때문에 각종 언론들이 지금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조셉 윤이 이 자리에서 내려왔다. 뭘 뜻합니까? 네, 조셉윤은 대표적인 그 대화론자입니다. 네.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을 60일만 중지하면은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벌써 이제 60일 다 돼 갑니다. 이건 그러면 대화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조셉윤 같은 그런 그 접근법 자체가 잘못됐다. 네, 마음에 안 들어 할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조셉윤이 스스로 사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옵션 무게 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에 대화론자는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일단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지금 조셉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무부에서 오랫동안 관료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네. 연세가 원래 뭐 64세인데 이제 곧 아마 은퇴할 시대가 됐어요. 네. 그런 시점도 이제 같이 맞물리면서 했는데 문제는 그동안 그래도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한국을 좀 이해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 이제 조셉윤이 사실 대표적인 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셉윤도 이제 없어지면 사실 이제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네. 더군다나 빅터 차 전 교수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주한미 대사에서 탈락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는 앞으로 지금 현재 그럼 국무부 쪽에서는 이제는 어쩌면 틸러슨 장관이 상당히 그래도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조셉윤이 물러간다면 이제는 좀 더 강한 인사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백악관 중심으로 움직여 간다면 브레이크를 걸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전반적으로 이 시점에
조셉윤이 사퇴를 한 것은 더 이상 이제 백악관의 갈등설이 그동안 불거져 왔기 때문에 그 원인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존 볼턴이라든지 이런 강경파들이 사실은 이제 오히려 득세를 하면서 미국의 전반적 기류 자체가 좀 강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마 최근에 지금 마크 네퍼 지금 주한미 대리대사가 있는데 아마 이분도 이제 곧 다시 국무부로 갈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다면 이제는 아마 한국말이 통하고 한국을 이해하는 사람이 미국 정부에서는 거의 이제 없어져가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요, 최근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이 핵미사일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 언급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그리고요,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정보기관, 그리고 군부에서도 조차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보유의 목적, 이 한반도의 적화 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We need a very careful calibration exactly what the North's capabilities are. I think they've made incredible advances in the past year. They're very close. I do think that there is a prevailing view that KJU is doing the things that he's doing to safeguard his regime. I don't ascribe to that view. I do think that he is after reunification under a single communist system. I think what we should be doing is what we, in fact, are doing. And that is to increase and maintain the pressure campaign plan run by the State Department to convince Kim Jong-un that his nuclear ambitions are flawed, and that we should continue to pressurize the North to achieve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nuclear Korean peninsula. 자, 존 볼턴 전 대사뿐만 아니라 해리 해리스 사령관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한반도의 적화 통일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태까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좀 슬픈 거는 네. 해리 해리스 사령관이 네. 북한의 전략을 한국 정부에 가르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가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아하. 근데 이제 미국이 그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자체는 네. 뭔가 조금 우리 정부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사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 정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국 자유용이다. 자기들 정권 그랬죠. 유용이다. 이런 식의 시각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은 무슨 소리냐 그게 아니다. 바로 당신들 적화하려는 것이다. 네. 여기서 근본적인 이 기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북한 핵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유용이고 자기들의 어떤 보호를 위한 것이지 실제 이 사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조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미국의 시각은 전혀 다른 시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